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오는 6월 뉴저지 예비선거를 앞두고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2명의 시장 후보와 5명의 시의원 후보 등 7명의 한인들이 출마하는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한인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선거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유권자 협의회와 시민참여센터 그리고 뉴저지 한인회가 공동으로 선거 참여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세 단체는 어제 오후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홀 앞에서 캠페인에 필요한 간단한 사전 교육을 하고 6월 5일 예비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 당적 변경, 그리고 투표 참여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6월 5일 예비선거를 위해서 투표가 번복해집니다 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도어투도어 각 가정을 방문하는 캠페인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어제 첫날은 브로드 애비뉴 한인 상가와 일가, 링컨 스트릿을 4개 조로 나누어 방문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의 한인 유권자는 약 3,000세대, 3,650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47%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한다면 얼마든지 선거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투표율을 왕창 높여서 이 팰리파크의 이 유권자가 진짜 이 정치인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팰리파크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군다나 이 많은 정치인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아주 치열하게 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그야말로 자기 한 표를 던져서 유권자 협의회는 오는 6월 5일 예비선거 전까지 매주 화, 목, 토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한인 세대를 방문해 투표 참여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제17회 효행상 시상식과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상록회는 효자, 효녀, 장한 어머니와 아버지, 장수상 등 5개 부문에 좋은 후보자들을 추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상식은 5월 5일 잉글루드 병원 대강당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제17회 효행상 후보 추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하고 한인들의 추천을 당부했습니다. 효행상 후보 추천은 4월 20일 마감하고 심사를 거쳐 4월 27일에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시상은 효자, 효녀, 효부상과 장한어머니, 장한아버지상, 장수상, 사회봉사상, 한민족상 등 5개 부문으로 뉴저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많은 주변에 있는 참 아름다운 미담이나 아니면 효자, 효녀, 효부, 착한 남편, 장수상, 또 사회 열심히 봉사, 사회봉사 그런 부분들을 다 망라해서 좀 신청을 해주시면. 한인뿐 아니라 타 인종도 후보로 추천할 수 있지만 추천인은 반드시 한인 단체나 교회 등 소속 단체장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효행상 시상 및 문화축제는 5월 5일 오전 10시 뉴저지 잉글루드 병원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채널K 뉴스 이명주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 금융기관의 부실을 야기한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해외로 빼돌린 은닉재산을 찾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한 지 16년 동안 500억 원이 넘는 돈을 회수했다고 하는데요. 신고자들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 책임조사본부가 한국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금융관계자가 미국 내에 은닉하고 있는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동포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외에 은닉되어 있는 재산 발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저희 공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쉽지가 않고 해외에 계신 동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 등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난 2002년 은닉재산 신고센터가 설치된 이래 올해 2월까지 신고는 376건, 신고를 통해 회수된 금액은 자그마치 508억 원입니다. 이 중 39건의 해외 신고를 통해 130억 원에 달하는 은닉재산을 회수했습니다.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해외 은닉재산의 75% 정도가 미국 내에 숨겨져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한국금융회사의 부실을 초래해 공적 자금이나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기금 투입을 유발한 전 현직 임직원이나 부실 채무자로 이들이 은닉한 귀금속,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등 일체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한국예금보험공사는 현재 은닉재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회수 금액과 기여도에 따라 총 회수 금액의 5에서 20%까지 지급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철저하게 관리한다며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사는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자로서 정상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채무 조정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은닉재산 신고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수신자 부담 전화 866-634-5235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 자녀의 미국 내 공직 진출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뉴욕 일원의 복수 국적자가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국적 이탈 신고 건수는 모두 292건으로 집계됐다고 뉴욕 총영사관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국적 이탈 신고 건수는 지난 2014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선천적 복수 국적 자녀가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진출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모들이 자녀가 18살이 되기 이전에 앞다퉈 국적 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국적 이탈 신청자는 한인 2세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남자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인 2세의 남자인 경우 만 18살이 되는 올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살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고 한국 체류 시 징집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 5월 1일부터 군대를 다녀온 재외 동포들에게만 F4 재외 동포 비자를 발급토록 규정한 개정 재외 동포법이 시행되면서 F4 취득을 희망하는 병역 미필자들이 대거 지난 3월 말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마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이 운전면허자들의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차량국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세프 커티시스 뉴욕시경 범죄센터 국장이 뉴욕주 차량국에 실종자 등 범죄자가 아닌 경우에도 운전자의 얼굴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현재는 용의자가 체포됐을 경우에 한해 DMV 운전면허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실종자가 발생했을 경우 뉴욕시경이 보유한 얼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인적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수사에 활용하고 있지만 체포를 하기 위해 증거로는 채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종자가 전혀 범죄 기록이 없는 경우 보유한 사진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경찰이 DMV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허용될 경우 무고한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 복무 후 명예 제대한 경우에는 이민자를 강제 추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군 복무 이민자에 대한 추방 면제가 어느 선까지 적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매티스 국방장관과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군 복무 후 명예 제대한 이민자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 추방하지 않기로 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국방부에 내부 지침을 하달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군 복무 이민자에 대한 추방 면제가 어느 선까지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의 이 같은 합의가 매분이 복무자에 대한 구제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추방 면제 대상이 매분이 복무자로 제한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최근 매분이 프로그램으로 입대했다 6개월 만에 명예 제대한 후 추방 위기에 놓여 있는 한 중국인 미군 제대자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미군 복무 이민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신분 보호 의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적의 실롱추는 중국어 특기병으로 매분이를 통해 미군에 입대했지만 국토안보부의 I-20 사기 함정 단속에 적발됐고 이민당국은 추의 신병을 요구했으며 거부하던 국방부가 결국 추를 명예 제대시킨 후 이민당국에 넘겼고 추는 현재 추방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뉴욕시 어린이 놀이터 대부분이 안전과 위생 상태가 미흡하고 놀이기구가 파손돼 있는 등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전체 놀이터의 70%가 놀이기구 파손 등으로 인해 위해 요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시 감사원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이 뉴욕시 주택공사가 관리하는 놀이터 788곳의 안전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중 549곳의 놀이터가 안전과 위생 등 유지 보수가 미흡하고 72곳은 놀이기구가 심각하게 파손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뉴욕시 주택공사가 놀이터에 놀이기구가 파손돼 안전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허위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주택공사는 허위로 보고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90일 이내로 놀이터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퀸즈의 주택 압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뉴욕시 전체 신규 주택 압류 건수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올해 퀸즈에서 발생한 신규 주택 압류 건수는 3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350건과 비교해 13.4% 감소했다고 부동산 정보 전문 업체 propertyshark.com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 가운데 신규 주택 압류가 감소한 지역은 퀸즈와 맨하탄 두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퀸즈에서 주택 압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자마이카, 홀리스, 세인트 올반스로 총 32건의 주택 압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 기간 뉴욕시 신규 주택 압류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 급증한 920건으로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퀸즈가 전체의 32.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브루클린 30%, 스태튼 아일랜드 20.5%, 브롱스 12.7%, 맨하탄 3.9% 순으로 많았습니다. 신규 주택 압류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보로는 스태튼 아일랜드로 올 1분기 189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5.9%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브루클린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68건에 비해 63.7% 급증했습니다. 브롱스도 33% 늘었습니다. 반면 맨하탄은 신규 주택 압류 건수가 2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 상륙한 허리케인이 124년 만에 가장 많은 횟수로 기록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의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의 허리케인 시즌에 모두 14개의 열대성 폭풍이 발생하고 이 가운데 7개는 허리케인이 될 것이라고 콜로라도 주립대가 어제 예보했습니다. 또 이 시기를 벗어난 열대성 폭풍이나 허리케인의 상륙 가능성도 예상됐습니다. 콜로라도 주립대 기상학자 필 클로츠바흐는 풍속이 시속 111마일 이상인 카테고리 3등급 이상의 메이저 허리케인의 상륙 가능성이 63%라고 관측했습니다. 콜로라도 주립대는 지난해 11개의 열대성 폭풍과 4개의 허리케인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17개의 열대성 폭풍과 10개의 허리케인이 미국을 강타해 1893년 이후 124년 만에 처음으로 기록됐습니다. 해마다 5월에 미 국립해양대기국은 허리케인 전망을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 허리케인 명명 순서를 알베르토, 베릴, 크리스, 데비, 어네스토 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아직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한인이 없는 가운데 로라 전 한인회장 연임 도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제34대 LA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9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구성은 한인회 이사 4명과 외부 인사 5명으로 구성됐으며 박종대 현 LA 한인회 부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번 34대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회장
이제 선거에 임하면서 정말 잘했다. 우리 동포사회에 그렇게 인정을 받기를 또 원하고요. 그렇게 할 것이고. 선관위에 따르면 다음 달 16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며 이어 후보자 검증을 거쳐 18일 최종 후보자를 확정하고 오는 6월 2일에 투표를 실시, 이틀 뒤인 4일에 당선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선관위는 각 기관과의 협조 아래 후보자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를 거쳐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거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윤회장 2후보 등록금은 단독 출마 시 5만 달러, 2인 이상 후보 등록 시엔 경선에 따른 실질적 선거 비용 추가로 각각 10만 달러씩 상향 조정되며 후보자 검증에서 탈락해 경선에 진입하지 못한 후보들은 등록금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특히 연임 도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로라 전 한윤회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다음 주쯤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가족과의 승인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여하튼 좀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일각에선 특별히 거론되는 후보가 없는 현 상황에서 이번 선거가 로라 전 회장의 단독 출마로 또다시 기존처럼 무투표 당선으로 끝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오는 한인회장 선거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선 과거 1년의 선거 잡음 사태로 인한 한인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돌려놓고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한편 LA 한인회를 상대로 제기된 LA 한인회와 렌트비 미납 소송이 원고와 피고 측의 합의로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회는 한인회 간의 법정 관리인 측인 어빈 코엔 제섭그룹이 지난해 제기한 11만 9,882달러의 건물 사용 렌트비 미납 소송과 관련해 매달 렌트비를 지불하기로 합의하면서 소송이 취하됐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10여만 불을 달라 하는 것도 철회를 했고 그리고 이제 1년치를 받지 않는 대신에 우선 명목상으로 검찰청이 인발부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서로 이제 안배를 한 결과 2,000불을 제가 알기에는 다달이 이제 내고. 한편 LA 한인회 측은 LA 한인회관은 한국 정부와 한인 커뮤니티의 지원으로 건립됐고 주 사용자 역시 LA 한인회였던 만큼 월 렌트비 지불은 차후 동포재단의 정상화 이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얼스 백화점과 델타항공사는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2017년 9월 26일에서 10월 12일 온라인 채팅을 이용한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시얼스 백화점은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된 고객이 10만 명 이하라고 밝혔으며 델타항공사는 정확한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았으나 여권 정보와 마일리지, 운전 면허증 등 다른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배드버그 피해 소송에서 160만여 달러의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2012년 아파트로 이사 직후 아이들 몸에서 붉은 반점이 생겨나 병원 진료를 받고 배드버그가 원인일 수 있다는 진단을 받고 즉시 아파트 매니지먼트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아파트 측은 단순한 소독만 실시하고 배드버그 문제를 4개월 동안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저지의 한인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애완견이 전기 담요로 인해 3도 화상을 입었다며 한 남성이 수의사들의 전기 담요 사용 금지 청원 운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물병원의 수의사 폴 김 씨는 전기 담요는 수년 동안 이용해오고 있는 치료요법으로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의사들의 전기 담요 사용 금지 청원에는 665명이 서명했습니다. 유명 래퍼이자 리얼리티 TV쇼 스타 사파리가 뉴저지주 포틀리에서 3인조 무장강도에 현금과 보석 등 18만 3천 달러를 빼앗겼다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범인들은 맨하탄으로 도주하던 중 헨리 허드슨 파크웨이 진입로에서 콘크리트 분리대를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도주했으며 이 중 2명은 경찰에 붙잡히고 1명은 현재 수배 중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밤 기온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영상 8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월요일 대체로 흐리고 밤늦게 약간의 눈발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